요양병원 보내고 내 재산 가져가려 했지? 이미 다 끝났답니다.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렸다 그런데 내가 먼저 준비해놨다. 손녀가 내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양병원 언제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 알았습니다. 걱정인 줄 알았던 가족의 마음이 사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요. 늙었다고, 혼자 위험하다고, 이제 쉬셔야 한다고. 그 말들이 왜 그렇게 자주 들렸는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리고 오늘 가족들 앞에서 그 결과를 말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할머니, 요양병원 언제 가세요? 서윤이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아이 특유의 가벼운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깊게 긁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윤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서윤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말끝을 길게 느렸습니다. 마치 외운 문장을 꺼내듯이요. 엄마가 그러는데요. 요양병원에 가시면 친구들도 많이 생기시고 아픈 것도 싹 나으실 수 있대요. 저는 잠깐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놀라면 안 된다고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더 나왔습니다. 그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할머니가 요양병원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착한 일을 해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아이의 표정은 순수했습니다. 선물을 자랑하듯 작은 비밀을 나누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속에는 어른의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을 빌려 나온 어른의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만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 숨을 고르는 사이에도 제 머리는 움직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했나?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문장을 넣어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정수리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아이에게 죄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전달자였습니다. 서윤아, 그 말을 누가 먼저 했니? 서윤이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엄마요. 엄마가 아빠한테도 말했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대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위험하다. 그 말은 참 편리합니다. 사람을 옮기고 사람의 삶을 바꾸고 사람의 권리를 가져오기 쉬운 말입니다. 걱정하는 얼굴만 하면 그 말은 대부분 통과됩니다. 저는 서윤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아직 괜찮아. 밥도 잘 먹고 걸음도 괜찮고. 근데 엄마가 할머니가 거기 가면 치료도 받고 친구도 생기고 우리도 행복해진대요. 행복. 아이의 입에서 나온 행복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을 마셨습니다. 컵의 유리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영순입니다. 82입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건물주였던 사람은 아닙니다. 젊은 날은 남편과 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새벽에 시장을 나가고 밤에 가게 문을 닫고 통장 잔고를 종이에 적어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 한번 정하면 끝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물은 크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소도시의 상가 건물입니다. 가게 몇 칸, 작은 사무실 몇 개. 하지만 월세가 매달 들어옵니다. 그 돈이 제 노후를 지탱해 줍니다. 저는 그 돈으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2층 주택입니다. 오래된 집입니다. 마당이 작게 있습니다. 봄이면 화분이 줄지어 놓입니다. 여름이면 마당 모서리에 그늘이 생깁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합니다. 그런 집에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외로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한 날도 많습니다. 내 리듬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의 열쇠를 제가 쥐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들 현우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내려왔습니다. 저와 가까이 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가까워진다는 건 마음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갑도 가까워지고 통장도 가까워지고 결정권도 가까워집니다. 현우는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다만 커서도 그 성격이 남았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말하면 흔들립니다. 누군가 불안해하면 같이 불안해합니다. 그게 현우의 약점입니다. 며느리 미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때 결론부터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편해요. 이게 이득이에요. 그 말들이 늘 정확한 건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특히 제 아들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미정은 가족을 챙긴다고 말합니다. 효도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오면 반찬을 싸가라고 하고 과일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 집안은 잘 굴러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늘 같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돈이 필요해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를 위한 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들은 항상 어머니가 가진 것과 연결됐습니다. 저는 그런 기운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문장에서 냄새를 맡습니다.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에서 방향을 봅니다. 남편과 오래 살며 배웠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진심을 숨기지만 습관으로 진심을 드러냅니다. 서윤이의 말은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외운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온 경로가 보였습니다. 며느리 아들 손녀. 그리고 마지막은 제 귀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식탁 옆 의자에 서윤이를 앉혔습니다. 딸처럼 가까이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면 아이가 불안해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요양병원에 가면 부자가 된다고 했어?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제 팔을 살짝 만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가요. 할머니가 요양병원 가면 할머니 건물도 우리가 관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그러면 돈이 더 모인대요. 아이의 말은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정확했습니다. 관리와 정리. 그 말들은 누가 가르쳐 줬는지 너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말이 나올 겁니다. 서류가 나올 겁니다. 어머니 사인만 하세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제 손이 떨리면 끝입니다. 저는 서윤이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가는 게 나쁜 일이 아니야. 그런데 할머니가 어디에 사는 건 할머니가 정하는 거야. 왜요? 할머니 인생이니까.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말은 아이에게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돈 때문에 어른이 어른을 옮긴다는 그림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웃음을 조금 억눌렀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바빴습니다. 서윤이를 한 번 보고 제 얼굴을 한 번 보고 식탁 위를 훑었습니다. 무언가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답했습니다. 응, 서윤이랑 밥 먹었지. 미정이 웃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귀찮게 했어? 아니요. 그냥 요양병원 얘기했어요. 아이의 입은 빠릅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미정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굳음이 너무 짧아서 모르는 사람은 지나칩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아차였습니다. 아이의 입이 이렇게 빨리 열릴 줄 몰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은 곧바로 웃음을 회복했습니다. 그 능력이 미정의 장점입니다. 아, 그 얘기했구나. 어머니, 서윤이가 요즘 요양병원 광고를 봤나 봐요. 친구도 생긴다. 이런 거요.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광고라는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문장에는 착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된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광고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건 집안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저는 미정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더 말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변명할수록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래, 요즘 광고가 그런 말도 하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정은 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네, 어머니. 요양병원은 요즘 시설도 좋고요. 또 어르신들끼리 프로그램도 많대요. 운동도 하고 치료도 하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안전. 다시 그 말입니다. 편리한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때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했습니다. 그 표정은 이미 이야기를 들었다는 표정입니다. 미정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요양병원 얘기 좀 해봐. 서윤이가 먼저 꺼냈잖아. 현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혹시라도 엄마가 힘들면 우리도 마음이 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지금은 엄마를 위한 말을 하는 척하겠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이 미정의 손에서 더 크게 부풀려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 아직은 괜찮다. 미정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셔도요. 혹시 넘어지시면 큰일이에요. 요즘은 다들 미리 준비해요. 늦기 전에요. 미리 준비. 그 문장도 익숙합니다. 보험 팔 때, 상품 권할 때, 재산 정리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놀라지 않은 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속도를 제가 통제해야 합니다. 저는 미정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면 엄마도 한번 알아는 볼게. 현우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 번쩍임이 기쁨인지 승리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저희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보렴. 다만 엄마가 결정할 거다. 그 말에 미정의 미소가 아주 얇아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두꺼워졌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가 결정하시죠.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오늘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사람은 결국 늙는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늙는다고 해서 내 삶을 남에게 넘기는 건 아닙니다.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몇 번을 바꿀 수 있었지만 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통장을 볼 때마다 남편의 손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장을 펼쳐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첩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변하는 게 아니다. 돈이 필요해지면 원래 모습이 나온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늘 그 문장이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움직이기 전에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겉으로는 순한 노인처럼, 속으로는 누구보다 차갑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습니다. 단골 가게에서 콩나물을 샀습니다. 두부도 샀습니다.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했습니다. 영순이 어머니, 오늘도 나오셨네. 응, 집에만 있으면 더 아프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무기입니다. 세상은 웃는 노인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저를 보호해 줍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전화를 하나 걸었습니다. 예전에 건물 계약할 때 알게 된 세무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 영순이요. 요즘 부동산 정리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세무사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저는 잠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여전히 늙었습니다. 하지만 손아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양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말에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이번 주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사람은 확신이 생기면 서두릅니다. 미정은 지금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라고 말한 그 순간 미정은 출발했습니다. 저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그래, 주말에 보자. 미정이 밝게 웃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건강에도 좋고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저희, 그 단어가 참 자주 나옵니다. 저희 마음, 저희 사정, 저희 미래, 그 저희 안에 제 자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서윤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 그 눈이 어른의 말로 더럽혀지는 걸 저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우가 집에 들렀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있으면 미안해.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는 현우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현우는 죄책감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기울어진 마음도 보였습니다. 그게 제 아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단문으로 답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아직 산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근데 우리도 생활이. 그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돈입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는 상대를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니? 현우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진짜 어려움과 체면이 싸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우는 끝내 말했다. 대출이 좀 이자도 올라서 미정이가 많이 불안해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제 인생으로 메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당연히 가져오면 안 된다. 현우가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여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심어둘 때입니다. 제가 단단하다는 사실을 현우의 마음 한쪽에 심어두는 겁니다. 현우가 돌아간 뒤 저는 방에 들어가 다시 수첩을 폈습니다. 사람은 필요해지면 원래 모습이 나온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필요해져도 내 원래 모습을 잃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의 화분들이 조금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서윤이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요양병원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그 말은 단지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앞으로 맞이할 싸움의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서류 한 장으로, 친절한 말로, 정중한 표정으로.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요양병원을 보러 가는 그날, 그들은 단지 병원만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여기 계약서예요. 어머니, 보호자 서명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흔들리면 저는 제 인생의 열쇠를 빼앗깁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그들이 착한 일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옮기려 할 때 저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제 삶을 먼저 옮겨놓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입니다. 손녀의 순수한 질문으로 문이 열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문이 열렸다는 건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요양병원이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전화를 했고 며느리는 반찬을 가져오겠다며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말끝에 작은 무게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안부가 먼저였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괜찮으세요? 요즘 넘어지는 분들 많대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더라고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의 방향이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요양병원, 그리고 관리. 그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장도 갔고 마당 화분도 정리했습니다.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미정은 어느 날 저녁집에 들렀습니다. 과일을 한 봉지 들고 왔습니다. 포장도 깔끔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걱정은 고맙다. 아직 괜찮다. 미정은 잠깐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건물 관리 같은 건 저희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으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관리라니? 세입자 연락이나 계약 같은 거요.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싸움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정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그리고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대신 챙기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그 저희라는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직후였습니다.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대화에 끼었습니다. 엄마, 미정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 사기 같은 것도 많고.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지금까지 문제 일으킨 적 있니? 현우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니지. 근데 예방 차원에서. 예방. 또 편리한 단어입니다. 사람의 권리를 옮길 때 자주 쓰입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가 말을 늘립니다. 그게 상황을 읽기 쉽습니다.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관리 권한만 조금 맡겨주시면 돼요. 어머니 명의는 그대로고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관리 권한, 명의는 그대로. 이 두 문장은 늘 같이 옵니다.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생각해보마. 미정은 바로 웃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며칠 뒤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 세입자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계약 갱신 문의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정에게 먼저 연락이 갔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 대신 며느리 번호가 전달됐는지, 누가 알려줬는지. 저는 세입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약 관련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현우야, 세입자 연락처 너희한테 준 적 있니? 현우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몇 개 알려줬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있었습니다. 엄마 허락 없이? 현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까봐. 그 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빠졌습니다. 존중이 빠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먼저 말해라. 현우는 바로 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다. 방향이 있다. 속도가 붙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통장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오래 연락 안 하던 법무사에게도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큰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미정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 상담 예약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전화기 너머로 미정 숨소리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보는 거니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병원을 보는 자리, 계약서가 나올 가능성, 재산 이야기 연결 가능성, 아들 태도 변화,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담담하게 행동했습니다. 불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흔들릴 때 더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예전보다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엄마, 계단 조심하고, 혼자 외출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요즘 뉴스 보니까 무섭더라. 걱정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압박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건물 관리 진짜 우리 맡기면 안 될까? 그 질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피로가 보였습니다. 생활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아직 할 수 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더 했습니다. 상황을 미루지 말자. 먼저 준비하자. 요양병원 방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단순한 견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동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늘 보던 풍경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삶입니다. 제가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요양병원을 한번 보자던 약속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크게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말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전화도 잦아졌습니다.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표정은 자주 굳었습니다. 현우는 요즘 자주 제게 묻습니다. 엄마, 괜찮아? 오늘은 어디 다녀오지 마. 그 말이 걱정인지 통제인지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미정은 더 바빴습니다. 일정표를 짜고 병원 사진을 보내고 예약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토요일 11시에 출발해요. 점심은 근처에서 먹고요. 서류는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몸만 오세요. 서류.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보기만 한다는 자리에서 서류가 왜 필요할까요? 저는 그 질문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물으면 안 됩니다. 물으면 상대는 숨습니다. 저는 숨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약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사람 앞에서 방심합니다.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 말이 나오면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부러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작은 반찬들을 정리했습니다. 숟가락은 천천히 들었습니다. 보통보다 더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주변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거실 쪽에서 휴대폰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빠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고 부엌 쪽으로 물을 가지러 가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옆을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일단 보러 가요. 보호자 서명은 남편이 하면 되죠? 명의는 그대로 둔다고 말하면 안심하세요. 관리만 저희가 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컵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보호자 서명, 관리만 저희가. 그 문장들이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느끼던 방향이 맞았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시니어는 표정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한번 흔들리면 어머니도 이제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쉽게 접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외투를 걸고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보자. 현우는 잠깐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미정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서 상담만 받고 오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그 말을 들을수록 저는 더 부담이 생겼습니다. 내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은 보통 뭔가를 숨깁니다.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앞좌석에서 미정과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핸드백 속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말자. 현우가 말했습니다. 미정이 바로 답했습니다. 강하게 말 안 해.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편해지시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그 말도 익숙합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차창 밖으로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도로였습니다. 가게들, 버스 정류장, 작은 공원. 그 풍경이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 제가 떠나야 할 동네처럼 보였습니다. 그 기분이 서늘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새 건물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했습니다. 입구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친절한 상담, 전문간호. 그 문구들이 보기 좋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설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곳도 많습니다. 필요한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느냐입니다. 그 기준이 빠지면 시설은 감옥이 됩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했습니다. 미정은 미리 준비한 듯 말을 잘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직원은 주로 미정과 현우를 봤습니다. 제게도 질문은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짧았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잘 하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그 사이 미정의 말이 더 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넘어지실까 봐요. 건물 관리도 혼자 하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박하면 미정은 더 많은 근거를 준비할 겁니다. 지금은 듣는 게 낫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수긍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속은 계산 중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직 입소 계약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예비 등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예비라는 이름은 사람을 쉽게 넘어가게 합니다. 혹시 보호자분 서명만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진행이 빨라집니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미리 해두면 편하죠. 현우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도 완전히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게 제 아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상담실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미정이 저를 봤습니다. 현우도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비 등록이면 서명은 다음에 해도 되지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물론입니다. 급한 건 아니에요. 다만 미리 해두시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미정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현우의 손에서 펜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내가 아직 결정한다. 미정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어머니, 그냥 편하시라고. 저는 미정을 보지 않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구경만 하고 갈게요. 직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읽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이 잠깐 굳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숨을 쉬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말이 줄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현우는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두 사람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큽니다. 침묵 속에는 불만이 있고 계산이 있고 결심이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사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이 표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뭘? 서명 하나 하는 게 뭐가 어려우세요? 어머니 편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잠깐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시선을 오래 마주치면 본심이 흔들립니다. 편하자고 하는 일이면 왜 그렇게 급하니? 미정이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 막힘이 곧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급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꾸 미루시니까.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정아, 말 그렇게 하지 마. 미정이 현우를 봤습니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엄마 혼자 계시다 쓰러지면 누가 책임져?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책임. 또 그 단어입니다. 책임은 권한을 가져오기 좋은 단어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듣는 동안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갈등은 더 깊어질 겁니다. 오늘 서명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는 다른 방식일 겁니다. 감정으로 몰 겁니다. 죄책감으로 몰 겁니다. 주변 사람을 동원할 겁니다. 미정이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물도요. 계약 갱신도 계속 있고 어머니가 다 하시기 힘드세요. 관리만 저희가 하면 어머니는 그냥 쉬시면 돼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관리.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서명에서 막히니 건물로 돌아온 겁니다. 돌려 말하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내 손에서 빼라.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한다. 미정이 웃었습니다. 웃음인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요즘은 다들 가족이 같이 해요. 어머니만 고집하시면 저희도 지쳐요. 저희,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친다. 그 말도 붙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이제 걱정의 말이 아닙니다. 거래의 말입니다. 현우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나도 요즘 회사가. 현우의 말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진짜 힘든 겁니다.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힘듦은 욕심을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저는 현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엄마 인생을 엄마 손에서 내놓을 수가 없다. 현우가 눈을 내렸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동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손입니다. 내 인생을 버틴 손입니다. 그 손이 서류 한 장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바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싫다를 말하면 그들은 더 큰 이유를 만들 겁니다. 제가 내가 한다를 말하면 그들은 엄마 힘들잖아로 밀 겁니다. 저는 막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세무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날 잡았던 상담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말은 짧게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무사는 시간을 내줬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등본, 통장 사본, 건물 계약서.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더 바빴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제 재산을 제 뜻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세무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핵심만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이야기, 관리 권한 이야기, 보호자 서명 이야기. 세무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 의사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서. 그 단어가 희미한 빛처럼 들어왔습니다. 말로는 흔들립니다. 사람 마음은 변합니다. 하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문서는 조용히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세무사는 몇 가지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다 이해하진 못해도 핵심은 잡혔습니다. 내 의사를 먼저 남긴다. 권한이 넘어가기 전에 잠근다. 내가 결정한 구조를 만든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문장을 하나 세웠습니다. 나는 약해 보이게 살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결정할 것이다. 사무실을 나올 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저는 핸드백 끈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발걸음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울리고, 두 번 울리고, 세 번 울린 뒤에 받았습니다. 급해 보이지 않게, 어머니, 어디세요? 미정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나 바뀌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요즘 어머니 혼자 다니시면. 저는 짧게 끊었습니다. 괜찮다. 미정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요. 오늘처럼 서명 거부하지 마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그 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계획.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획은 너희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통화가 짧게 끝났습니다. 그 짧음이 오히려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첩입니다. 그 안에 적힌 문장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제 글씨로 적었습니다. 내가 약해 보이면 사람들은 더 가까이 온다. 그때 나는 더 많이 듣는다. 듣고 나면 방법을 찾는다. 이제 희망의 단서가 생겼습니다. 문서로 남기는 의사, 권한이 넘어가기 전에 잠그는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미정은 오늘 막혔습니다. 현우는 흔들렸습니다. 다음은 어떤 수가 나올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릅니다. 어제는 길이 안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길의 끝이 보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위기를 저는 제 방식으로 넘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차가우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마음도 조금 정리됩니다. 전날의 말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서명 하나 하는 게 뭐가 어려우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그 말들은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눌림을 바로 분노로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더 멀게 합니다. 저는 멀어지기보다 방향을 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의 긴장을 조금 깎아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커피가 아니라 보리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게 필요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큰 계획이 아니라 작은 목록을 적었습니다. 오늘 할 일, 내가 먼저 할 말, 내가 지켜야 할 선. 첫째, 현우와 단둘이 이야기하기. 둘째, 미정에게 조건을 분명히 말하기. 셋째, 외부 사람들과 연결 유지하기. 세무사, 법무사, 그리고 건물 세입자. 내 삶의 줄을 내 손에 계속 쥐고 있기. 저는 부드럽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싸움은 칼로 자릅니다. 하지만 관계는 칼로 자르면 끝입니다. 저는 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을 지키고 가족을 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점심 무렵 현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현우야, 오늘 저녁에 잠깐 올래. 현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어제 일 때문에?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싸우자고 부르는 거 아니다. 그 말에 현우의 숨이 조금 풀렸습니다. 알겠어. 퇴근하고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식탁을 닦았습니다. 컵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제가 마음을 다잡을 때 하는 습관입니다. 정리하면 머리도 정리됩니다. 저녁이 되자 현우가 왔습니다. 집 앞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예전에는 반가웠는데 요즘은 무겁습니다. 현우는 현관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괜히 눈치를 보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웃었습니다. 들어와. 밥은 먹었니?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저는 조용히 국을 데웠습니다. 미역국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끓이던 국입니다. 현우도 그 국을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
익숙해 합니다. 익숙한 건 마음을 조금 열어줍니다. 현우는 국을 한 숟갈 뜨고 말없이 씹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밥 앞에서 마음이 풀립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미정이가 좀 심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했다. 현우가 눈을 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잘 못했어. 그 말이 들리자 제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사과하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른이 된 아들은 더 그렇습니다. 현우가 그 말을 한 것만으로도 저는 한 발을 얻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너희가 걱정하는 거 안다. 혼자 사는 게 불안할 수도 있다. 너희가 하는 방식이 문제다.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 저는 단문으로 끊어 말했습니다. 허락 없이 연락처를 주는 것, 예비 등록 서명을 먼저 하자는 것, 관리만이라는 말로 권한을 가져오려는 것.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은 들켰다가 아니라 찔렸다에 가까웠습니다. 현우는 잠깐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 미정이가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엄마가 싫다 하면 또 마음이. 현우의 말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진짜입니다. 저는 그 진짜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싫다 하면 이유가 있다. 엄마는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엄마는 내 삶을 지키는 거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건을 걸겠다. 현우가 눈을 들었습니다. 조건? 너희가 요양병원 이야기를 계속하려면 내가 정한 조건대로 해야 한다. 현우는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표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이 나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현우는 그런 타입입니다. 엄마, 어떤 조건인데?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짧게 적어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견학과 상담은 하되 서명은 내가 직접 판단한다. 둘째, 건물 관련 연락은 모두 나에게 먼저 온다. 셋째, 내 재산과 관련된 문서는 법무사 동석 없이는 절대 서명하지 않는다. 넷째, 내가 원하는 방식의 주거를 먼저 알아본다. 요양병원만이 답이 아니다. 현우는 메모지를 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한 문장씩 읽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장은 짧아야 힘이 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이걸 받아들일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받아들이게 해야지. 현우는 웃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집에 잠깐 더 머물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희를 도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빼앗기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 한마디가 제게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저는 미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걸었습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인다. 미정은 전화를 받자마자 반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미정아, 이야기하자. 미정 목소리가 조금 긴장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단도직입으로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또 보러 갈 거면 내 조건이 있다. 미정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조건이요? 그래.
서명은 내 허락 없이는 안 한다. 예비 등록이든 뭐든. 그리고 건물 관리는 내가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부탁한다. 미정이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자는 건데. 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도움은 고맙다. 그런데 도움은 내가 요청할 때 도움이다. 내 삶을 정리하려는 건 도움 아니다. 대화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미정은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안심하실까요? 저는 그 말에서 미정의 변화가 아니라 미정의 전략을 봤습니다. 안심시켜서 결국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략이 있어도 판은 제가 깔 수 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법무사랑 같이 가자. 그리고 병원 말고 다른 곳도 같이 알아보자. 다른 곳이요? 노인 공동주택 같은데. 커뮤니티 있는데. 난 병원이 아니라 삶을 원한다.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정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입니다. 미정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 대답이 진심인지 아닌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의 속도를 제가 늦췄다는 사실입니다. 속도가 늦어지면 제가 움직일 시간이 생깁니다. 현우에게도 다시 말했습니다. 법무사 일정 잡아라. 이번엔 내가 중심 잡아라. 현우는 이번엔 짧게 답했습니다. 응, 내가 할게. 이 말도 작은 변화입니다. 아들이 내가 할게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미정의 말에만 끌려가던 현우가 조금씩 중심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주말 저는 다시 세무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의사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무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신탁 이야기, 증여 이야기, 유언 이야기. 저는 모든 걸 당장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을 잡았습니다. 내 의사를 문서로 남긴다. 권한을 쉽게 넘길 수 없게 구조를 만든다. 그것이 제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만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움직이면 길이 생긴다. 집에 돌아오니 서윤이가 놀러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조금 풀어줬습니다. 서윤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요양병원 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가 정할 거야. 왜요? 할머니 인생이니까.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 말이 중요한 말이라는 건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법무사 일정 잡았어. 다 같이 만나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조건을 걸었고 상대가 그 조건의 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판을 깔 수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끝난 건 아닙니다. 미정이 쉽게 포기할 리 없습니다. 사람은 한번 욕심을 맛보면 더 멀리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어제는 막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방향이 보입니다. 희망은 크게 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아주 얇게 들어옵니다. 문자 한 줄로
고개 끄덕임으로, 내가 할게라는 말로. 저는 그 얇은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들이 내미는 계약서는 이제 내 뜻대로 흔들릴 것입니다. 희망은 생각보다 빨리 자랍니다. 조금만 물을 주면 잎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 잎을 받습니다. 현우의 문자 한 줄. 법무사 일정 잡았어.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바로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 옆에 길을 낼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침을 일찍 맞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공기가 덜 차갑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어쩐지 정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은 결국 이런 정상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는 날입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움직인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 새 통장,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통장을 꺼내놓자 제 삶의 시간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장사를 하던 시절, 건물을 처음 샀던 시절, 세입자들이 바뀌던 시절, 모든 것이 숫자와 날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는 계좌는 어디인지,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계좌는 어디인지, 보험료가 나가는 계좌는 어디인지, 이런 기본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기억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잡으면 됩니다. 기록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계좌번호, 목적, 월세 입금일, 자동이체 목록, 그리고 앞으로 바꿀 항목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법무사 뵙기 전에 서류 몇 개 정리해야 해서요. 서류, 또 서류입니다. 저는 답장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정리 중이다. 짧은 문장. 그 문장은 미정에게 내가 모른다가 아니라 나도 움직이고 있다로 들릴 겁니다.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어머니, 정리하고 계세요? 저희도 도와드릴까요? 그 말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절의 방향을 압니다. 도움은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문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한다. 미정이 잠깐 웃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내가 부탁한다. 그 한 줄로 통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다시 통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제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부동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건물 근처의 부동산입니다. 예전부터 알던 중개사입니다. 그분은 제 남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말이 덜 불편합니다. 관계가 오래되면 말이 줄고 신뢰가 남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지나가는 이웃이 인사를 했습니다. 영순이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요. 그 평범한 대답이 저를 보호합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을 덜 의심합니다. 부동산 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난로 때문인지 커피 때문인지 공간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중개사가 반겼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내 건물, 요즘 시세가 어떤지 좀 보자. 그리고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중개사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질문이 길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자녀분들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할 거다. 중개사는 잠깐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세입자 변동, 갱신 시기, 월세 수준. 그 이야기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세입자들한테 앞으로 연락은 내게 직접 달라고 다시 말해줘. 중개사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 제게는 작은 방패였습니다. 한번 흐트러진 연락선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작은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부동산을 나와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엄마, 어디야? 부동산? 부동산? 왜? 현우 목소리가 약간 놀랐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내일 보러. 엄마 혼자? 내가 같이 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 다만 저녁에 와라. 이야기하자. 현우는 한 박자 쉬고 답했습니다. 알겠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가 제 움직임을 위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이번 장의 작은 난관입니다. 제가 움직이면 그들은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면 들키고 너무 느리면 뺏깁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통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계좌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월세 계좌, 생활비 계좌, 공과금 계좌, 비상금 계좌. 사람들은 비상금을 숨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숨기는 게 아니라 구분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 때쯤 현우가 왔습니다. 오늘은 현우 혼자 왔습니다. 미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신호입니다. 부부가 의도적으로 역할을 나눴다는 뜻입니다. 현우가 부드러운 얼굴로 먼저 들어오면 제 마음이 풀릴 거라 계산했을 겁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통장 정리한다고 미정이한테 들었어. 그래. 왜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잠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불안한 눈이었습니다. 그 불안은 엄마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엄마가 내 통제 밖으로 나간다에 가까웠습니다. 그 불안이 바로 갈등의 핵심입니다. 저는 감정을 올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다. 나는 원래 정리하며 살았다. 요즘 너희가 자꾸 서류 얘기를 하니까 나도 내 서류를 먼저 보는 거다. 현우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인정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재산을 정리한다는 게 뭘 정리한다는 거야? 현우의 질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미정의 질문이 겹쳐 들렸습니다. 이 질문은 현우의 것이지만 미정의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건을 한 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정리라는 건 내가 쓰는 돈이 어디서 나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다. 그리고 내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거다.
문서로? 그래. 나중에 누구도 어머니가 그랬다고 말하지 못하게.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예고 없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신호입니다. 현우와 저의 대화에 끼어들려고 온 겁니다. 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잠깐 들렀어요. 현우가 엄마 혼자 정리한다길래 걱정돼서요. 걱정?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얇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제 책상 위 통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들을 봤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눈이 빨라졌습니다. 입꼬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바로 이 장의 제목입니다. 재산 정리한다 했더니 며느리 표정이 달라졌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리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희도 더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문으로 답했습니다. 도움은 내가 부탁할 때. 미정의 웃음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바꿨습니다. 네, 어머니. 당연하죠.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은 계산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서로 남긴다. 그 말이 미정에게는 다른 의미일 겁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 생각이 떠올랐겠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문서요? 유언 같은 거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가벼워집니다. 저는 가볍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미정이 현우를 힐끔 봤습니다. 현우도 미정을 힐끔 봤습니다. 그 눈빛 교환이 아주 짧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을요.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더 보여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방향만 보여주고 구체는 숨겨야 합니다. 제가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면 그들은 더 큰 난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를 바꿨습니다. 법무사 일정은 언제냐? 현우가 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미정이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날 가기 전에 준비할 서류가 있어요. 등본, 인감, 통장 사본 이런 거요. 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인감은 내가 들고 간다. 통장 사본도 내가 준비한다. 미정의 얼굴이 다시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불편인지 조급인지 저는 압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컵 안에 물이 조금씩 식었습니다. 저는 그 식는 시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커지면 상대도 빨라진다. 이게 이번 장의 큰 난관입니다. 대반전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입니다. 내가 문서를 준비하면 그들도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싸움은 큰 소리로 터지지 않습니다. 작은 속도전입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중요한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작은 파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은 내일 세무사에게 가져갈 겁니다. 모든 걸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잠자리에 들기 전 서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의 입은 순수했지만 그 말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자.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자.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을 완전히 잃지 말자. 이제 해결은 가까워졌습니다. 법무사를 만나는 날이 다가옵니다. 세무사와도 다시 만날 겁니다. 문서로 내 의사를 남길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걸립니다.
미정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표정이 바뀌는 사람은 계획도 바꿉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서류 한 장, 사인 한 번, 그리고 조건의 힘. 다음 장면에서 미정은 더 부드럽게 웃을 겁니다. 그리고 더 조용히, 더 깊게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걸 막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날은 미정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 한번 하실래요? 말투는 밝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밝음이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가벼운 말일수록 준비된 말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했습니다. 대화를 피하면 오해는 커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자.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미정도 알 겁니다. 현우도 알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서윤이도 분위기로 느낄 겁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너무 차려입지 않았습니다. 평소 외출복 정도로 골랐습니다. 시니어는 옷 하나에도 메시지가 담깁니다. 과하면 부담이고 소홀하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을 택했습니다. 식당은 집 근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가족 행사 때 가던 곳입니다. 낯선 곳보다 익숙한 곳이 대화하기 좋습니다. 기억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윤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 목소리는 늘 같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잠깐 풀어줬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많이 컸다. 할머니 요즘 뭐해요? 그냥 산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 식사의 중심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음식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미정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현우도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미정이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후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말이 느렸습니다. 단어를 고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저희가 생각보다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 미정이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 걸 억지로 밀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 말은 예상보다 솔직했습니다. 저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은 급히 받으면 깨집니다. 조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도 솔직히 말할게. 대출 때문에 마음이 급했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도 있었겠지만 결국 돈입니다. 돈은 사람을 급하게 만듭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급할 수 있다. 근데 급하다고 해서 엄마 인생을 대신 결정하면 안 된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프지 않잖아. 식탁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아이만 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합니다. 미정이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어른 얘기할 때는 제가 손으로 살짝 막았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서윤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괜찮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자꾸 병원 가래요? 그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로웠습니다. 미정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설명보다 정확합니다. 한동안 식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반찬 접시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런 시간은 어색하지만 필요합니다. 사람은 침묵 속에서 생각합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두려웠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길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 관리도 부담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부담이면 말하면 된다. 말하면 어머니가 속상하실까봐. 속상하다. 그래도 듣는 게 낫다.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숨기면 오해가 커집니다. 오해가 커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약해질까봐 겁났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진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약하다. 근데 아직 내 인생 결정할 정도로 약하지는 않다. 현우 눈이 조금 젖었습니다. 미정도 눈을 내렸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오면 안 돼요? 저는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왜? 그냥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 말은 계산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가끔 간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식탁 공기를 조금 풀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봐. 화면에는 문자 대화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 위임만 받으면 대출 정리 가능. 요양병원 입소 후 절차 진행. 저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보고 돌려줬습니다. 누구냐? 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 소개로 만난 재무 상담사야. 사실 미정이랑 같이 알아봤어.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몰래 진행한 건 죄송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전략인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단문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얘기였구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숨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준비하고 있다. 미정이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준비요? 그래. 엄마도 내 방식으로 정리 중이다. 그 말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메시지입니다.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도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아이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시험이었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누가 진심을 말하는지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답을 얻었습니다. 문제의 본질, 돈, 불안, 그리고 관계. 이제 남은 건 선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어디까지 지킬지, 어디까지 양보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완전히 잃지 않으면서 내 삶을 지키는 방법. 그 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그 식사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바뀐 것처럼요.
같은 말도 덜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해소가 아니라 해소 직전의 고요입니다. 폭풍 앞에 고요 같은 것 말입니다. 현우는 그날 이후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짧게 묻고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우의 방식입니다. 불안할수록 말을 줄이는 사람입니다. 엄마, 오늘은 어때? 밥은 먹었고? 무릎은 괜찮아? 저는 똑같이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다. 먹었다. 별일 없다. 미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방향을 잡으려 했습니다. 사람이 방향을 잃으면 더 얌전해집니다. 하지만 얌전하다고 해서 마음이 바뀐 건 아닙니다. 단지 전략이 바뀐 겁니다. 저는 그 변화 속에서 제 결심을 다졌습니다. 말로 다투는 시간은 줄이고 문서로 정리할 시간은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완전히 부숴버리지 않는 선에서 제 삶을 지켜야 합니다. 법무사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엄마, 화요일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 미정이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같이 움직이죠. 저는 미정의 말을 곧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데리러 오는 건 고맙다. 근데 내가 말하는 데는 내가 간다. 현우가 제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미정도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을 그을 때 두 사람이 그 선을 의식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외투를 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계약 관련 메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현우가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서윤이도 같이 왔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아이를 앞세우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정의 선택인지 현우의 선택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식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갈 데가 있다. 요양병원이요? 아이의 질문은 여전히 빠릅니다. 그 질문이 차 안의 공기를 살짝 눌렀습니다. 미정이 얼른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는 상담만 받는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상담도 받고 할머니도 말할 게 있다. 그 말에 미정의 웃음이 아주 얇아졌습니다. 현우는 운전대에서 손에 힘을 줬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작게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지나가는 소리인데 오늘은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긴장하면 모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 길, 미정은 말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부드럽게요. 어머니, 요양병원은요. 진짜로 시설이 좋아서 그런 거였어요. 저희가 욕심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미정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정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미정이 말이 멈췄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문제는 욕심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사람을 밀어붙이면서 다루면 관계가 깨진다. 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현우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과는 행동으로 바뀔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을 보고 싶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법무사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작은 공원역, 조용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노인복지상담센터 같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복지관과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과는 다른 곳입니다. 현우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먼저 들르자. 미정은 놀란 눈으로 현우를 봤습니다. 여보, 여기 우리가 예약한 데 아니잖아. 현우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삶이 뭔지 듣고 싶어서 내가 알아봤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이번 장의 제목과 연결됩니다. 요양병원 간다 말했다 그런데 목적지는 달랐다. 저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이런 행동을 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미정의 방향이 아닌 제 방향을 따라온 겁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친구를 만들 수도 있는 곳. 서윤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친구? 진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미정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황, 불만, 그리고 경계. 그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미정은 꾹 눌렀습니다.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감정을 잘 못 터뜨립니다. 그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노인 공동 프로그램, 주간 보호, 취미 모임, 단기 돌봄 서비스, 그리고 자립형 주거 정보까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치 학교 설명회를 듣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설명은 시설이 아니라 삶에 가까웠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양병원만이 선택지는 아닙니다. 상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있어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현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혹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직원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응급 호출 장치, 방문 돌봄, 가사 지원, 그리고 가족과의 역할 분담.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현실적이었습니다. 미정은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다 직원이 가족 협의를 권하자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가 안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사실일 겁니다. 안전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안전이 권한과 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서윤이가 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다니면 돼요? 여기서 친구 만나면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아이의 질문은 부드럽습니다. 어른들의 계산과 다릅니다. 저는 그 부드러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차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이제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앞을 보고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다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한다. 내 의사를 남긴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는 늘 비슷합니다. 사람 인생이 종이에 눌리는 냄새입니다. 법무사는 제 나이를 확인하고 제 의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의사는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 말에 현우가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미정은 손을 모았습니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중히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려 합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위임장, 신탁, 유언, 증여. 저는 하나씩 듣고 하나씩 질문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생활 싸움입니다. 중간에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못 돕는 건가요? 저는 미정을 바라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돕는 건 된다. 다만 내 허락 아래에서만 된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가 허락할 때,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매듭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제 편에서 말을 한 겁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법무사가 정리한 메모를 제게 건넸습니다. 오늘 결정할 건 결정하고 시간이 필요한 건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하면 사람은 또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여기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가족이 함께 오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건 서로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 단어가 오늘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 말은 작았습니다. 그래서 더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쉽게 말하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미정의 얼굴을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현우가 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윤이는 제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늘의 마무리를 잡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불편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정리된 조용함이었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결말을 향해 갈 수 있는 바닥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반전이 아니다. 대반전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오늘은 회복이다. 다음 장면에서 가족들은 제가 요양병원 간다고 말한 것을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저는 마지막 말을 꺼낼 겁니다. 목적지는 그들이 생각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눈빛이 덜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로 편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재산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시간이다. 재산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남길지, 어떤 의미로 남길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 저는 다시 법무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 결정은 제 삶의 마지막 큰 결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법무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신탁 설정, 유언 공증, 그리고 일부 재산의 사회 환원. 저는 모든 설명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건물 일부는 신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관리권은 제게 두고요.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일부는 가족에게, 일부는 사회에 남기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신 곳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노인지원재단 쪽입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돕는 곳. 그 말을 하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돈은 잡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의미를 주면 가벼워집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식탁에 모였을 때 말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엄마가 정리했다. 현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리 어떤 거?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신탁 설정했다. 그리고 일부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저는 웃었습니다. 너희 때문 아니다. 엄마 인생 정리다. 미정이 눈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앞서갔어요. 그 말은 이번에는 계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늦어진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았다. 용서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이미 용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많이 기부하는 건 아니야?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재산은 지키려고만 있으면 갈등이 된다. 의미를 주면 관계가 산다. 현우 눈이 조금 젖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생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서윤이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놀러 왔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복지센터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 모임도 나가고 건강 체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순 씨, 오늘도 오셨어요.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 제 이름으로 불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그램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대신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혼자인 것은 다르다는 걸.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주말마다 와서 간단한 집 수리를 도왔습니다. 전구를 바꾸고 수도꼭지를 고치고 마당 정리도 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엄마답게 살기 시작해서다. 미정도 어느 날 따로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내려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무서웠어요. 노후 준비가 안 될까봐. 그래서 더 집착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울 수 있다. 근데 무서움을 가족 재산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 미정이 눈물을 살짝 닦았습니다. 이제는 같이 준비해 볼게요. 어머니 방식도 배우고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일상이 다시 안정됐습니다. 아침에는 화분에 물을 주고, 낮에는 복지센터 가거나 시장을 보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서류 파일을 열어봅니다. 신탁계약서, 기부약정서, 유언공증 문서. 그 서류들은 제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느 날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돈 없어지면 어떡해요? 아이 질문답게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없어질 수도 있다.
근데 사람이 남으면 된다. 사람? 그래. 가족, 친구, 그리고 나 자신.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부자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다. 부자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앞날이 완전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노년은 지키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재산도 지켰습니다. 가족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배운 건 단순합니다. 재산은 관계를 흔들 수 있지만 품위는 관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노년의 품위는 돈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가끔은 가족이 오고 가끔은 제가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저는 꽤 마음에 듭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다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과 큰 힘이 됩니다.